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기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커피 파워하우스 스타벅스 기업에 대한 리뷰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해도 너무나 손쉽게 발견하는 초록색 물결 스타벅스. 아무리 낯선 곳을 여행하더라도 초록색 스타벅스 로고에 뭔지 모를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낄 만큼 거리 곳곳에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3의 공간 스타벅스. 그러나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글로벌 레스토랑 업계 내 스타벅스의 아성은 현재 조금씩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미국 주식시장 대표 벤치마크 S&P 500 지수와 스타벅스 주가 흐름을 비교한 차트로서 지난 5년간 87% 상승한 미국 주식시장 대비 같은 기간 내 스타벅스 주가는 단 9% 상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최근 전격 합류한 스타벅스 CEO 소식에 힘입은 스타벅스 주가 회복세 덕분이었으니 만일 스타 CEO 합류 이전 시점을 살펴보면 S&P 500 지수 82% 상승할 투자 기간 내 스타벅스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18% 하락세라는 형편없는 주가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 기업 성장력에 중추적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던 중국 커피 시장 역시 다음 차트에서와 같이 중국 로컬 커피 브랜드 루이싱 커피에게 큰 위협을 받고 있음이 파악됩니다. 이처럼 주가 폭락세와 중국 로컬 커피 브랜드로부터의 시장 위협 등 원투펀치를 가격받은 스타벅스에게 또 다른 위협적 존재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기업을 벌벌 떨게 만드는 유명 행동주의 투자기관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격 채용한 스타 CEO 브라이언 니콜의 합류 소식은 스타벅스에게 나름 긍정적 영향력을 가져온 듯한데요. 일단 첫 단추는 잘 끈 듯하겠으나 제 아무리 슈퍼리치 CEO일지라도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적 시장 요소들. 지금부터 스타벅스 기업이 직면한 4가지 핵심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커피 한 잔에 9,500원. 둘째, 혼돈의 스타벅스 모바일 앱. 셋째, 혼돈의 맞춤형 드링크 주문. 넷째, 차이나 위협. 첫 번째 문제점은 단연코 값비싼 스타벅스 커피 드링크 가격이겠죠. 미국과 캐나다 스타벅스 소비자들의 가을 최애 드링크, 스타벅스 시네몬 돌체 라떼 커피 한 잔 가격은 자그마치 9,500원. 지난 2024년 6월 30일 기준 스타벅스 미국 소비자들의 스타벅스 드링크 주문 횟수는 마이너스 6% 감소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커피 드링크 가격에 따른 부담이라 분석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 환경 속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약 40%는 외식 소비 횟수를 대폭 감소하기로 결심하는 가운데 물론 기존 스타벅스 애호가들 역시 지갑을 여는데 매우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스타벅스 주요 드링크별 소비자 가격 변동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차트 왼쪽에서부터 캐러멜 플라푸치노는 12% 상승, 카페라테는 25% 상승, 아메리카노 역시 25% 상승, 그리고 레귤러 브루 커피는 2.6달러에서 3.4달러로 약 31% 가격 상승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지난 20년 넘게 스타벅스 드링크만을 고집해온 한 충성 고객은 최근 드디어 스타벅스를 버리고 다른 로컬 경쟁 커피숍으로 스위치했는데요. 그는 스타벅스를 포기한 이후 한 달 평균 15만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그가 말하는 단 한마디에 현재 스타벅스 기업이 직면한 혹독한 현실이 잘 입증됩니다. 스타벅스는 명품 럭셔리 드링크이며 은퇴연금으로 생활하는 저에게는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 드링크일지라도 우유, 쌀과 같은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임의 소비재라는 점, 즉 지출을 줄이기로 마음먹는 순간 가장 먼저 삭제될 임의 소비재 리스트에 속하는 스타벅스 커피 드링크는 특히 물가 상승과 같은 현 경제 상황 속에서는 그 설 자리를 점점 더 잃게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스타벅스 기업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점, 혼돈의 스타벅스 모바일 앱. 스타벅스 기업 설립자 하워드 슐츠의 사업 비전은 바로 스타벅스를 일상 속 집과 직장 사이를 이어주는 제3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 오피스라는 새로운 생활 패턴은 하워드 슐츠가 구상해온 사업 비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대부분의 스타벅스 고객들은 테이크아웃이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음료를 주문하며 스타벅스가 구현하려 했던 제3의 공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업 설립자의 사업 비전에는 다소 어긋나겠으나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한때 하루 평균 1200건의 주문을 처리했던 스타벅스 매장은 이제는 하루 평균 1600건을 소화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를 촉진하기 위해 스타벅스는 테이크아웃 대기열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카페에서 좌석을 제거했으며 드라이브 스루 또는 테이크아웃 픽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매장을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다른 레스토랑 라이벌 기업들보다 훨씬 일찍 모바일 앱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스타벅스 모바일 앱은 가장 성공적 레스토랑 모바일 앱으로 깊이 자리매김 중입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미국 전체 주문량의 30% 이상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스타벅스 모바일 앱 런칭 이래 최고 실적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즉 스타벅스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음료를 선주문한 후 나중에 픽업할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설립자 하워드 슐츠가 구현하려 했던 제3의 공간, 스타벅스 기업 문화를 완벽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워드 슐츠는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나타난 스타벅스 모바일 주문 고객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선주문한 드링크를 찾기 위해 매장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리가 발생하는 곳은 스타벅스 매장이 아닙니다. 물론 스타벅스 모바일 앱 주문이 매출 신장 등 실적 향상에는 도움을 주겠으나 조용하며 아늑한 스타벅스 카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앞으로 더 필요한 기술 개선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혼돈의 맞춤형 드링크 주문. 요즘 틱톡 등 유명 SNS 플랫폼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기발한 조합을 통해 탄생된 다양한 맞춤형 스타벅스 드링크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스타벅스 고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맞춤형 드링크 메뉴 수는 최소한 17만 가지 이상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개한 스타벅스 맞춤형 드링크 옵션 그래프입니다. 이미 스타벅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주문 가능한 베이직 옵션만도 133개의 옵션이 존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와 같은 다채롭고 화려한 맞춤형 드링크 개발이 가능했기에 오늘날 스타벅스 브랜드는 젠지 신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브랜드로 자리매김 중이겠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맞춤형 드링크를 서빙해야 하는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율성 향상 및 맞춤형 드링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현재 스타벅스는 미국 전체 주문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스타벅스 아이스 드링크 메뉴를 만드는 데 적합한 새로운 장비를 개발 중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벅스 스토어에서부터 모바일 오더, 드라이브 스루에 이르기까지 사방팔방 곳곳에서 본물 터지듯 주문되는, 그것도 정해진 일관된 드링크 메뉴가 아닌 수십 개, 수백 개의 버라이어티를 자랑하는 맞춤형 드링크 메뉴를 서빙하기 위해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은 진땀을 흘리기 마련이며, 역시나 자신의 드링크를 주문한 스타벅스 고객들 역시 하루의 시작을 상쾌함이 아닌 드링크 하나를 위해 15분에서 20분씩 기다리는 짜증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스타벅스 브랜드 훼손과 고객 충성도에서 비관적 임팩트를 초래하게 마련이겠죠. 네 번째 문제점, 차이나 위협. 과거 중국에서 라떼를 마시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스타벅스 매장을 찾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999년 중국 진출 이후 중국 소비자들에게 커피와 카페 문화를 소개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루이싱, 코티와 같은 중국 커피 브랜드 기업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중국 내 스타벅스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 중입니다. 스타벅스 중국 사업 부문의 가장 최근 분기 실적에 따르면 동일 스타벅스 매장 분기 매출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4% 감소하는 한편 중국 로컬 커피 브랜드 루이싱 기업 분기 매출은 11억 7천만 달러를 달성. 이는 같은 기간 스타벅스 중국 사업부 분기 매출 실적 7억 3,400만 달러를 가볍게 앞지른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과 중국 내 커피 전문점 스토어 수 현황을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미국 내 전체 커피 전문점 수의 절반 수준이었던 중국이었지만 오는 2025년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많은 수의 커피 전문점이 오픈할 것이라 예측치에서 왜 스타벅스를 포함한 글로벌 커피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사업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여전히 중국 커피 시장은 스타벅스 매출 성장을 위한 핵심 공략 사업 시장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입증하듯 스타벅스는 앞으로 3년간 매 3시간마다 중국 내 새로운 스타벅스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사업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그리고 다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들리겠지만 중국의 로컬 커피 브랜드 루이싱은 최근 분기 동안 평균 1시간마다 새 매장을 오픈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바로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루이싱 커피는 스타벅스가 수년 동안 중국 내 오픈한 신규 매장 수에 버금가는 새로운 루이싱 커피 매장을 단 1년 만에 신규 오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차트는 최근 3년간 중국 커피 시장 내 스타벅스와 루이싱 커피 연매출 비교 차트로 지난 2023년 루이싱 커피는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 커피 시장 연매출 1위 달성 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중국 내 스토어 보유 현황에서도 루이싱 커피는 스타벅스를 가볍게 압도 중이니 2023년 기준 스타벅스의 6,800개 매장 수보다 거의 4,000개 스토어를 더 보유한 총 1,470개 루이싱 커피 스토어 수 관련 통계 자료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 스토어 수는 스타벅스가 걱정해야 할 수많은 사업 장애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리스크는 스타벅스의 절반 가격 수준의 저렴한 중국 로컬 커피 드링크로부터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최근 스타벅스의 기업 지분을 인수한 행동주의 투자기관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일부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일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스타벅스는 이들 행동주의 투자기관들의 조언에 응답하듯 중국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임 CEO 브라이언 니콜은 과연 어떤 접근법으로 중국 시장 내 스타벅스 브랜드 입지를 강화시킬지
현재 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기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커피 파워하우스 스타벅스 기업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